저희처럼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 하는 게 있겠고,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외주를 주는 방법이 있겠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바의 동선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능이 있으면서 예쁘면 좋다. 가격을 깎는 그 노하우는 와, 할아버지가 안 팔아, 가, 너 세일. 자, 이제 저희 매장을 예시로 들어서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확인할 건 그거예요. 구상을 할 때 있어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 일단 수도랑 배수의 위치를 확인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사를 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굉장히 큰 공사가 돼요. 셀프로 할 때는 어떤 비용을 아끼고 또 좀 간략하게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좀 좋기 때문에, 배수가 저희는 저쪽 끝에 있었어요. 그리고 수도도 중간에 있었고, 그래서 바가 사실상 이쪽에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완전 반대쪽에다 바를 놓고 싶다, 아니면 중앙에 놓고 싶다 그러면 수도랑 하수도를 다 끌어와야 돼요. 진짜 큰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바 위치를 생각을 해요. 바가 정해지면 이제 좌석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생기잖아요. 그 공간들을 어떻게 좌석을 놓을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좌석을 생각하는 동시에 뭘 생각하냐면, 이 매장을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올지, 들어오는 그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와요. 사실상 여기가 외부 문이죠. 여기서부터는 실내예요. 여기서부터는 매장인 거잖아요. 저희 컨셉이 성당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성당하면 되게 신비롭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조차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성당을 가도 큰 철문이나 나무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에 또 작은 문이 하나 있어서 그걸 열고 이렇게 뚝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외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에가 일단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좀 기대감을 좀 더 높이는,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빨리 들어가고 싶다 하면서, 이제 이 공간은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울도 있고, 그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이제 이 문에다가 되게 힘을 많이 줬어요. 이 문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큰 문을, 진짜 성당 같은 큰 문을 열고 이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좌석인데, 보통 다른 매장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입구 있는 쪽이 바 있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아예 매장 전체를 둘러보면서 주문을 하러 맨 앞까지 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성당은 맨 앞에 신부님이 계시고, 뭔가 뭐 예배라고 뭐지? 미사 드릴 때 맨 앞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맨 앞을 바라볼 수 있게. 여기까지 와서 메뉴판이 이쪽에 있는 걸 확인하고 주문을 하는 건데, 손님들에게 기대감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들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은 카페인지도 모르겠는데 문 열고 들어와서 살짝 보이는 곳에서 기대감을 갖고, 또 큰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좌석인데 바가 아니야. 저 멀리에 또 주문할 수 있어서 주문하려고 가는 곳까지의 그 기대감, 메뉴판도 너무 눈에 많이 안 띄게, 그래서 앞에 와서 볼 수 있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의 동선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바를 이렇게 해서 재단처럼 만들고, 재단 위에다가 머신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동선을 짰어요. 왼쪽에 그라인더를 놨고요. 그라인더는 한쪽에 몰려있는 게 좋고, 오른쪽에다가는 이제 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놔뒀어요. 맨 끝에다 싱크대를 한 게, 일단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싱크대를 만든 것도 있지만 하수구가 바로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하수구랑 최대한 가까운 쪽에 싱크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싱크대와 머신 바 사이에는 조리대를 만들었어요. 조리대를 만들어서 커피 잔 같은 거 다 이쪽에다 보관하고, 위에 선반에는 따뜻한 커피 잔들 보관하고요. 뭐 디스펜서랑 좀 이렇게 테이크아웃 용품들, 많이 안 보이는 게 좋은 것들은 다 이쪽에다 몰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빙기는 머신이랑 최대한 가까운 게 좋아요. 그다음에 아래 테이블 냉장고를 넣었어요. 테이블 냉장고를 쓰면은 엄청 효율적이에요. 냉장고를 하나 더 공간을 차지하니까 테이블 아래에다가 테이블 냉장고를 넣었고요. 이쪽에 포스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만들었고, 한 줄에서 다 할 수 있게.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좀 단점은 머신하고 싱크대가 좀 많이 멀어요. 보기에는 되게 좋지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좀 많은 편? 사실 성당은 이렇게 장의자가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진짜 성당처럼 쭉 길게 놨는데, 마냥 그냥 성당만을 따라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물론 성당의 느낌을 내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는 에스프레소 쇼룸의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출하는 거를 어디서든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였으면 좋겠어서 계속 바라볼 수 있게 이런 방법을 했어요. 같은 곳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저희는 이제 커피 퀄리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매장이기도 하고 그렇게 신경 쓰는 거를 다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아 여기가 이 정도로 신경 쓰고 이 정도의 커피를 추구하는 곳이구나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창문이 되게 특이하죠. 빛이 이렇게 잘 쏟아지기도 하고 성당은 또 예쁜 게 있잖아요. 창문이 예쁘죠. 그래서 스탠드 글라스를 보통 창문을 많이 하는데 창살을 대부분은 돌로 깎죠. 근데 저희는 돌로 깎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로고, 저희 로고거든요. 로고 베리에이션을 한 창살을 만들어 봤어요. 얘의 그 효과는 뭐냐면 여기가 창문이 너무 크고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전면 유리만 지금 5개가 있어요. 문까지 하면 6개인데 여기 안에 앉아있으면 아늑한 느낌이 좀 덜하고 밖에서 대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느 정도의 단절감을 줘서 바깥 공간과 이 실내 공간을 더 분리시키는 느낌을 줘서 좀 아늑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별로 신경이 잘 안 쓰이죠. 더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좀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우리가 필요한 기능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사진 찍기도 좋으면 너무 좋겠죠. 보시면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온 시간은 거의 매장 절반까지도 이런 무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구성을 할 때 사진 찍기 위한 매장만 만드시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 없는 그런 인테리어는 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있으면서 예쁘면 좋다. 이게 내 결론.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마크 중에 하나가 된 이 창살인데요. 얘는 나무로 된 창살이고 수종은 편백나무예요. 편백나무 합판으로 했고 두께는 1.8T짜리를 2개 합쳐놓은 거고 창문은 2.4T. 얘 같은 경우는 이제 CNC 커팅이라고 해서 나무 커팅을 하는 업체에다 맡겨서 제작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실측을 하고 업체랑 상담을 해서 의뢰를 하고 디자인을 따로 만들어서 CNC 커팅한테 맡기면 거기서 자재를 산 비용 플러스 가공비를 받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다 하는데 커팅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한 편이거든요. 막 얼음이 떨어지네. 맞으면 죽겠는데? 잠깐만. 나름이에요. 나무 가격에다가 또 이렇게 수수료를 붙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총 비용이 여보세요? 네. 이제 맡겨서 7까지 해오면 좋겠지만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제작만 해와서 여기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아꼈죠. 한 30몇 판인데 이틀 동안 하루에 9시간씩 칠했어요. 인원이 한 9명 정도 이틀 동안 칠했거든요. 죽는 일이었어요. 얘가 제일 힘들었어요. 비용 들어간 거는 일단 커팅비가 한 250, 나무값이 또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스테인 칠하는 거 재료비에다가 뭐 인건비 애들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막 이런 거 하면은 450만 원 정도. 생각보다는 되게 저렴하게 했어요. 만약 맡겼으면 한 1,500만 원 정도는 불렀을 것 같아요. 제일 신경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문이에요. 문인데 얘도 이제 제가 사이즈랑 디자인을 주고 원목 문 제작하는 데다 맡겨서 제작을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제작 기간 한 일주일 정도 잡았던 것 같고 얘도 칠이랑 시공은 다 직접 다 했어요. 경첩 사서 직접 달고 만드는데 두 짝에 300만 원 정도. 문 제작만 해요. 시공 안 하고 칠 안 하고 제작만 해요. 그래서 시공이랑 칠이랑 마감은 다 직접 해야 돼요. 이런 문고리도 다 해외 직구로 주문이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얘는 아마존에서 구매해가지고 두 개에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보시면 이쪽으로 보여드리겠다. 보시면 보이시나요? 문선적이 특이하게 생겼죠. 까사바티오라는 데에서 실제 가우디가 디자인한 그 문고리예요. 저희 원래 매장에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그 까사바티오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해요. 한 짝에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배송비가 또 한 10만 원 정도. 다 해서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두 개 하면 이 문은 업체는 워낙 많은데 홈페이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인터넷 쳐도 잘 안 나와요. 보통 이런 제작하는 데들은 몰려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 몰려있는 동네를 찾아가서 업체마다 구경을 해요. 밖에 이렇게 보통 만든 걸 꺼내놔. 여기 괜찮겠는데 하고 들어가서 상담을 하죠.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견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나무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쓰고 어떤 사이즈인지 그 나무의 두께는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건 홍제동에 있었는데 지금 거긴 또 없어졌어요. 원당 쪽으로 이사를 가셔서 거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창살하고 문짝만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그것만 하는 데를 찾아가는 게 좋아요. 다 풀리네?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또 스피커예요. 스피커는 여기 공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직진성이 있는 스피커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 스피커라 그래서 극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스피커예요. 얘는 브랜드 이름이 미국의 클립시라는 회사의 라스칼라라는 모델이고 두 번째 나온 2예요. 클립시 라스칼라 2. 보컬 소리, 뭐 클래식 소리 듣기 다 되게 좋아요. 얘 특징은 멀리까지 소리를 잘 보내기 때문에 고르 소리를 잘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작게 틀어도 멀리까지 소리가 잘 가는 편입니다. 가운데 보면 이제 앰프가 있어요. 디지털 앰프인데 얘는 올인원이어서 얘는 영국의 네임이라는 회사 앰프입니다. 얘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되게 좋은 앰프인데 특유의 그 저음의 그 음감이 있어요. 이 두 조합이 또 생각보다 괜찮네요. 비용 자체는 클립시 같은 경우는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저는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스피커는 새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중고로 해서 500만 원 정도 줬고, 그리고 앰프도 중고로 구매했어요. 앰프는 중고로 얘가 정가로 하면은 얘도 430만 원 정도 하는데 250 정도 주고 거래했어요. 두 개 하면은 뭐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앰프는 소리샵이라는 데서 샀고, 이건 또 발품 팔아서 개인 거래를 한 거예요. 자, 밤 분위기가 또 저희가 굉장히 좋아요. 밤 분위기를 보여드리려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흐른 게 아니고 흘렸어요. 스피커에는 뭐 크게 뭐 북쉘프도 있고 톨보이라는 애도 있고, 이런 혼형 스피커가 있어요. 혼 스피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처럼 길게 좁고 길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앞에랑 저 끝에랑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선택한 게 혼 스피커라 그래서 그냥 극장형 스피커예요, 사실상. 그래서 소리를 멀리까지 잘 보내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혼이라고 그래요. 얘는 직진성이 좋은 그런 스피커예요. 공간에 맞게, 활용도에 맞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다면 큰 스피커도 괜찮겠지만 무조건 큰 스피커라고 좋은 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내가 매장이 작다 그러면 뭐 북쉘프라 그래서 북쉘프는 말 그대로 책꽂이에 넣어놓는 용도의 스피커예요. 그래서 작겠죠. 그렇게 책꽂이에 진짜 놓고 써도 되고, 톨보이는 얇고 긴 스피커예요. 톨보이 키 큰 꼬마. 그래서 딱 톨보이는 이제 웅장하고 공간감을 표현하기에 좋고, 북쉘프는 되게 섬세하고 첨예한 소리를 잘 내요.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 공간감 있게 튀겠다 그럼 톨보이, 좁은 공간에서 좀 섬세하게 음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북쉘프가 좋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성당의 느낌처럼 이렇게 잘 울려 퍼지고 멀리까지 소리가 일정에 나가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혼 스피커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런 가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되게 멋스럽고 예쁜 가구인데, 이 가구들은 실제 성당이나 교회 가구를 맞추는 큰 회사에서 제작을 다 한 거예요. 저희가 사이즈 다 말씀드리고 개수도 다 말씀드려서 그에 맞춰서 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제작을 하다 보니까 원래 여기가 민자였어요. 민자였는데 이렇게 테두리를 하나 더 파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뭐 그렇게 공임이 좀 들기는 하지만 크게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같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무늬만 더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로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얘도 30만 원대 한 줄에. 그리고 우리가 커피를 마셔야 되고 책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게 더 짧아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더 길게 주문하고 높이도 더 낮췄어요. 이렇게 뒤도르면 장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옆에 보시면 노트북 있듯이 작업하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앤틱이라 하면 100년 정도는 돼야, 100년 이상은 돼야 앤틱 가구라고 하는데, 얘는 진짜 영국의 앤틱 가구거든요. 앤틱 가구들도 많이 발품 팔아서 알아보면 이제 파주 쪽에 공장형 앤틱 카페가 많이 있어요. 뭐 남양주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들 연락해서 가서 직접 보고 셀렉해서 당연히 여러 개를 사면 더 저렴하게 해주겠죠. 몇 군데 많이 알아보고 무조건 비싼 데 사지 마시고 좀 가격 비교 잘 해서. 이거 테이블 하나가 120만 원. 그 의자가 한 35만 원. 근데 더 비싸게 앤틱이어서 더 비싸게 파는 데도 있는데, 제가 구매한 데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구하기도 힘들고 똑같은 거를 못 구하는 것도 있고. 보시면 위에 이렇게 조명도 있잖아요. 얘는 주물로 된 조명인데 프랑스 조명이나 유럽 조명 이런 게 많아요. 천사 조명이 많은데 되게 비싸, 앤틱은. 보통 하나에 막 40만 원, 50만 원, 비싸면 60만 원까지도 해요. 이렇게 1구짜리인데. 근데 저는 너무 비싸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제품이에요. 앤틱스럽게.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18개 하나에 18만 원 정도? 그래서 하나를 먼저 사서 퀄리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 주문해서 더 구매한 제품이에요. 구매를 하실 때 택배비를 물고 되돌려 보내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사고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사시는 게 이득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오시면 머신을 올려놓은 이런 테이블이 있죠. 이게 재단인데 실제 성당에서 맞추는 재단이에요. 오크로 제작된 거고 거의 100% 원목인데 여기는 이제 무늬목이에요. 앞에 판들은 무늬목이고 이런 장식들은 무늬목인데 이런 거 뼈대, 아래 이런 거는 다 오크 원목입니다. 예, 좀 많이 비싼데 그래도 되게 저렴하게 했어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발품 파는 거밖에 없어요. 많이 알아보고 가서 아 저 진짜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진짜 싸게 해가지고 660만 원이에요. 처음에 여기서는 그래도 한 8, 900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다른 업체에다가도 견적을 넣어봤겠죠. 1,8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1,800만 원 달래.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디자인에 원하는 수종으로 했는데 진짜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성해성구사라고 있어요. 얘는 아크릴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스탠드 글라스예요. 여기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사이즈를 알려드리면 보고 다 제작을 해주시는데 이건 저희가 가서 유리색을 다 골라요. 이제 시안을 주면은 컬러별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초록색 컬러는 이 유리, 주황색 컬러는 이 유리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골라요. 셀렉을 하고 이제 그거대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얘도 진짜 거의 협찬해 주시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렴하게 했는데 이런 가격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 판에 4,500 받아야 돼요. 최소 4,500이에요. 붉은 계열일수록 비싸요. 유리 자체가. 얘는 뭐 칠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리를 만들어 온 거거든요. 진영 글라스라고 서울에 있는 어머니 때부터 아드님까지 같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성당 많이 하고 이제 뭐 영화 세트나 이런 것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꽤가 아니라 정말 이름 있는 곳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깎으셨어요. 가격이요? 네. 엄청이요. 발품은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서 업체 다 전화 돌려요. 그것만 하는 업체에다가 연락할수록 싸요.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업체에다가 전화하면 비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창문처럼 CNC 커팅하는 곳이다. 그럼 CNC 커팅만 하는 곳에다가 연락을 해요. 그러면은 훨씬 저렴해요. 거기는 그것만 하는 곳이니까 그래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일하기도. 가격을 깎는 그 노하우는 일단 인상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예의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척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가서 사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돼요. 뭐 여유가 되시면 사실 깎을 필요 없죠. 근데 여유가 되시면 대값 주고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요. 겸손하게 진짜 내가 필요로 위해서 너무 하고 싶은데 조금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정을 해봐야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전. 그런데 왜 문전박대하는 데들 꽤 많아요. 왜냐면 원래 하던 거래처들만 하거나 아니면 딱 봐도 어리잖아 그럼 무시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제일 썰었던 경험. 재작년에 그 동유럽 갔는데 인종차별 제대로 당했죠. 그 플리마켓 갔는데 와 할아버지가 안 팔아 가 no sale get out here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만 사면 안 되겠냐고 근데 나가라 백인 여자애들은 다 들여보내고 무슨 일이야 요즘 시대에. 미친 유럽 스타일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어요?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왜냐면은 이거 보고 발품 하시는 분들이 정신단련을 하고 가야지. 그쵸. 이제 그런 데도 있어요. 특히 스피커 사러 가면은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들어보고 사시는 분들은 가면은 사실 잘 쳐다도 안 보기는 해요. 너무 어린 애들이 돌아다니면. 왜냐면 애들이 사겠어. 그리고 사봤자 뭐 1, 20만 원짜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전 지식을 충분히 알고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창문 맞추더라도 두께가 뒤에 촛불 조심하세요. 탄 거 같은데? 탄 거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전문 용어를 좀 알아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창문 맞출 때도 나무 같은 거 사러 가도 뭐 오크 12T짜리 핑거 집성 같은 거 있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용어를 아니까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알잖아. 그러면 얘는 할 얘라고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냥 맨땅에 헤딩보다도 충분히 알아보시고 가서 막 하나하나 물어보면 사실 살 것도 아닌데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아는데 좀 더 딥하게 물어보는 거는 그때부터는 영업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하나도 몰라서 그런데 이거는 뭐고 이건 뭐죠? 막 이런 것보다 가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엄청 알아보고 대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한테도 이득되고 그 사람도 훨씬 진심으로 더 다가가주고 내 공간에 엄청난 애착이 생겨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어도 행복해요. 내가 내 공간을 사랑하지 않고 내 공간을 즐기지 못하는데 남들한테 즐기라고 사랑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먼저 좋아하고 내가 먼저 즐겨야 이제 오시는 분들도 그걸 느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특색 있게 매장을 꾸리다 보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면 대관 문의가 좀 잘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정승환 가수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라이브 신곡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신기했고 또 종종 저희가 성당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식 문의도 들어오더라고요. 요새 코로나라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 거치지 않은 곳에서 하시려고 대관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예식이 진행된 건 없지만 그렇게 문의가 한 2분 정도
연락이 왔어요. 기타 뭐 촬영부터 해서 뭐 이런 문의가 꽤 들어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눈길이 많이 가고 취재도 좀 꽤 나오기도 하고 나만의 캐릭터를 가진 내 독보적인 곳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저희 매장이 블루리본 서베이에 선정됐어요. 2021년에. 그래서 그게 맛뿐만은 아니라 서비스랑 뭐 위생 이런 것까지 다 봐서 주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답하고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자신 있게 한번 저희 매장 운영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더 많이 좋은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